큰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슈는 역시 이제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이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은 군 수뇌부 인사에 따라서 이번 주쯤에 군복을 벗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곧바로 사건을 검찰로 넘기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에서 돌아와서요. 여러 가지 인사와 향후 전국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당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당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안들 오늘 이슈토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이슈토크 오늘 세 분의 패널이 나와 계신데요.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종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의 의견과 비판은 샵 1035로 받고 있습니다. 우물정자 1035로 문자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요금이 부과되고 또 고릴라 앱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의 의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박진호의 사전망대는 스마트폰 어플, 웹사이트 등에서 이제 팟캐스트로 다시 청취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SBS 러브 FM 검색하시면은 카톡으로도 여러분의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지난주에 국방부가 일단 곧바로 감사에 착수를 했고 중간 감사 결과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3개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 시 사령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준 행위, 텃밭 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나 사실로 판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은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하였습니다. 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보면은 이번에 군 당국의 대응을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이게 공식적인 얘기만 하고 좀 이렇게 많은 내용을 밝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거의 이제 관행처럼 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감사도 굉장히 직접적이었지만 내용도 굉장히 자세하게 또 설명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문재인 휴가입니다. 네. 정권이 바뀐 거죠. 아마 박근혜 정부였으면은 또다시 이런 사실을 하지 않을 겁니다. 뭐 안보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 문제, 국방 비리를 항상 얘기했던 것이 이것 또한 적폐청산이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군 당국에서 이 내용까지도 숨기고 거짓말할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적폐 중에 적폐가 돼버릴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진실대로 얘기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가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봐야 됩니다. 네. 오늘 방금 말씀하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의 이 발언 보고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이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정상인 겁니다.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그나마 고무적입니다. 이 측면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권센터의 발언들이 상당 부분 진실이었다. 네. 누군가를 뭐 나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저 뻥튀기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혹한 처벌을 받았으면 인권센터에 이런 얘기를 세세하게 다 했겠느냐. 그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인 것이 국방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종훈 시장님 보면은 기존에 알려진 이른바 그 갑질의 내용 또 추가로 알려진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제 국방부는 뭐 이 호출용 전자팔찌를 차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고 특히 이제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텃밭 농사를 한다든지
또 무슨 음식을 이제 무슨 회를 갑자기 어디서 떠오라 그러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좀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상당히 포함이 됐는데. 네, 추가로 이제 그 군인권센터가 폭로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를 보면 뭐 군 그 7군단에 있는 식당이 있는데 상승 레스텔인가 뭐 그런 이름을 가진 어떤 식당입니다. 그런데 군 식당이죠. 네. 거기서는 주로 고기가 많이 나오는데 회를 요구를 했나 봐요. 갑작스럽게. 거기를 가서요. 근데 예. 경기도 이천인데 갑작스럽게 노량진 수산시장에 관리관이 뛰어가서 회를 떠와야 되는 것도 자기 돈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레스텔 병이 요리사였나 봐요. 직업이 전직. 그런데 이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감기를 앓고 있어서 되게 아프니까 죽을 끓여왔는데 이것도 죽이냐 하고 그 보는 앞에서 그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넣는 그런 모습. 그리고 뭐 그 요리사를 아무나 하냐 뭐 머리를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네. 보면은 그 일단 전 공관병이 이제 언론 인터뷰도 가졌는데 지금 전현직 공관병들이 다 증언을 하는 거 보면 사실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제대한 직후에는 이런 증언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데도 이제 증언이 쏟아지는 것도 참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사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사회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군 인권센터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또 국방부도 처벌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 상황이 결국은 공관병들이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본인이 이런 증언을 했을 때 본인한테 불이익이 온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면 사람들 대체로 얘기를 안 하는데 박상민 선생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국방부나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더 적극적으로 비리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숨겨진 것들도 나오고 지금 사실 그 작전 사령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7군단 있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작전 사령하기 전에 7군단장을 했는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상승 레스텔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텃밭을 가꾸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들도 다 나오게 되고 지금은 이제 이게 군뿐만 아니라 의무경찰한테까지 옮겨가고 있거든요. 네. 경찰청 내에 잘못된 이런 갑질 행위 이런 부분도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군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군이나 경찰에 복무하고 있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당한 어떤 나쁜 일들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 인권센터의 이제 발표에 따르면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사령관 부부에게 긴급 체포 압수수색 등 이제 이른바 그 강제 절차를 배제하고 있다. 특히 이제 공관을 방문했을 때는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수사관을 내려보내서 사실상 이제 수사 효과가 당시 없었다. 그래서 이 수사에 대한 당시 초반 의지가 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을까요? 그러니까 의지보다도 제도적인 한계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 사령관 밑에 군 검찰이 있습니다. 네. 군 검찰은 사령관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든 근본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의지인들 없었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네. 이 이슈는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군 검찰이고 군 수사관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도 영장도 없이 30명 정도의 수사관이 갔는데 거기에는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죠. 네.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그래서 군 검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군요. 안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요. 징계위도 지금 박 대장이 서열 3위입니다. 징계위 구성도 어려워요, 이거는. 네. 그 위에 상사 3명 이상이 돼야 될 텐데 본인이 3등이에요. 네. 그럼 징계위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군 검찰법 바뀌어야 됩니다. 네. 바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사실 큰 탈 없이 전역을 하게 되면은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에 군에서 받던 모든 혜택을 다 받습니다. 네. 그것이 맞는 것인가? 네. 한번 따져볼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한계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군 검찰은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박찬주 대장을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국방부의 징계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박찬주 사령관이 군서열이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에 이어서 3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징계를 이제 오히려 징계를 구성하는 주체가 돼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 이제 지금 예상되는 것은 이번에 어쨌든 군 수뇌부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직을 얻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면은 민간인 신분으로 이제 그냥 일반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뭐 그 조사를 한다지만 8일 내일 그 군 인사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사실 아무런 제재, 조사, 뭐 검찰, 뭐 감찰, 뭐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차피 전역할 거니까 그렇죠. 그럴 필요는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네. 8일 날로 어차피 예정돼 있으니까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군 검찰단에서도 뭐 수색영장이라든지 의지를 보일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네. 또 이 검찰 단장이 고작 해야 대령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검찰 개혁 만이 아니라 군 개혁도 사실은 굉장히 이 정부에서 지금 첫 손가락에 꽂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것이 결정적인 어떤 군 개혁의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모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도 왜 터졌냐면 최순실이라는 그 학교 비리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군대 간 어머니들이 우리나라에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국민적인 분노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앞으로 군 개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합참의장이 육군 출신만 합참의장이 계속됐는데 합참의장을 다른 어떤 해군이나 공군 뭐 해군 쪽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네. 이런 어떤 검찰 개혁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그런 이 도화선 또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는 이제 군 수뇌부 인사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군 개혁의 이제 필요성 약간 이제 새 정부의 과제 중에서는 좀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 사건이 좀 촉발을 시킨 셈이 됐고 여러 가지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 또 고려할 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군 인권 문제라든지 군이 정상화되는데 소위 이제 적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개혁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군 내도 검찰도 그렇지만 군도 개혁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강한 곳이지 않습니까? 계급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공감병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공감병뿐만 아니라 군 내의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군도 일정 부분 반발이 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이 박찬주 대장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공감병들이 지금 한두 명씩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감병뿐만 아니라 경계병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은 군의 거부감을 군의 반발을 일정 부분 좀 저하시키면서 그러면서 개혁을 걸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군내 적폐라고 예상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척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그냥 민간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 군 검찰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내용 이제 또 언론이나 여기에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좀 파장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건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좋은 방식은요. 군에서도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바로 전역을 시키지 않고 조사를 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육군 대장이거든요. 최고 대한민국의 대장이 별 4개 8명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한번 봐보시죠. 식당에 이 좋은 식당에서 뭐 회, 고깃집 다 국민의 세금으로 호화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에 그만큼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서 모든 걸 던져달라는 얘기인데 공감병을 이렇게 대한다는 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본보기로서 사실 파면 수치돼요. 파면. 그래 군에서도 이렇게 돼버리면 별 4개가 1등명이 되는구나. 무슨 연금입니까 연금이. 이런 계기가 돼야 될 텐데 아직 우리 군은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안 되고 민간에서 이제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받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좀 깎이는 정도. 근본적인 수술이 군내에서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대목인 거죠. 뭐 기존에 알려진 이른바 그 갑질의 내용 또 추가로 알려진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제 국방부는 뭐 이 호출용 전자팔찌를 차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고, 특히 이제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텃밭 농사를 한다든지 또 무슨 음식을 이제 무슨 회를 갑자기 어디서 떠오라고 그러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좀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상당히 포함이 됐는데. 네, 추가로 이제 그 군인권센터가 폭로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를 보면 뭐 군 그 7군단에 있는 식당이 있는데 상승 레스텔인가 뭐 그런 이름을 가진 어떤 식당입니다. 그런데 군 식당이죠. 네. 거기서는 주로 고기가 많이 나오는데 회를 요구를 했나 봐요. 갑작스럽게. 거길 그래서 가서요. 근데 네. 경기도 이천인데 갑작스럽게 노량진 수산시장에 관리관이 뛰어가서 회를 떠와야 되는 것도 자기 돈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레스텔 병이 요리사였나 봐요. 직업이 전직. 그런데 이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사실로 판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은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하였습니다. 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보면은 이번에 군 당국의 대응을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그냥 좀 이게 뭔가 좀 이게 공식적인 얘기만 하고 좀 이렇게 많은 내용을 밝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거의 이제 관행처럼 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감사도 굉장히 직접적이었지만 내용도 굉장히 자세하게 또 설명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문재인 휴가입니다. 네. 정권이 바뀐 거죠. 아마 박근혜 정부였으면은 또다시 이런 사실을 큰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슈는 역시 이제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이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은 군 수뇌부 인사에 따라서 이번 주쯤에 군복을 벗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곧바로 사건을 검찰로 넘기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에서 돌아와서요. 여러 가지 인사와 향후 전국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당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당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안들 오늘 이슈토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이슈토크 오늘 세 분의 패널이 나와 계신데요.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의 의견과 비판은 샵 1035로 받고 있습니다. 우물정자 1035로 문자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요금이 부과되고 또 고릴라 앱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의 의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박진호의 사전망대는 스마트폰 어플, 웹사이트 등에서 이제 팟캐스트로 다시 청취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SBS 러브 FM 검색하시면은 카톡으로도 여러분의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지난주에 국방부가 일단 곧바로 감사에 착수를 했고 중간 감사 결과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3개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 시 사령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준 행위, 텃밭 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나 하지 않을 겁니다. 뭐 안보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 문제, 국방 비리를 항상 얘기했던 것이 이것 또한 적폐청산이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군 당국에서 이 내용까지도 숨기고 거짓말할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적폐 중에 적폐가 돼버릴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진실대로 얘기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가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봐야 됩니다. 네. 오늘
방금 말씀하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의 이 발언 보고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이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정상인 겁니다.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그나마 고무적입니다. 이 측면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권센터의 발언들이 상당 부분 진실이었다. 네. 누군가를 뭐 나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저 뻥튀기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혹한 처벌을 받았으면 인권센터에 이런 얘기를 세세하게 다 했겠느냐. 그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인 것이 국방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종훈 시장님 보면은